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이해도 잘 안 갔던 미국 비자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F1 비자는 미국에 학생으로 올 때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학교에 합격하면 F1 비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모두 F1 비자 상태죠. F1 비자는 학교 다니는 기간에 딱 맞춰서 제공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현재 다니는 조지아테크 컴퓨터 사이언스는 2년짜리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F1 비자도 2년 동안 제공됩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1년 프로그램이면 F1 비자도 1년만 제공되고 1.5년 프로그램이면 1.5년만 제공되기 때문이죠. F1 비자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직업이 구해져 있지 않으면 미국에 더 머물기 어려운데 프로그램 기간 자체가 짧으면 여유가 더 없겠죠? 프로그램이 원래 1.5년인 것과 2년짜리인데 1.5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조지아텍 컴사는 2년짜리지만 수업 빨리 많이 들어서 1.5년 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비자는 2년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원래 1.5년으로 써있는 프로그램은 비자도 처음부터 1.5년만 제공돼요. 박사분들은 보통 4년 기간에 F1 비자를 받더라고요. 정규 코스가 보통 4년이라서 그런가 봐요. 박사 기간이 길어지면 매년 서류 작업해서 갱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F1 비자는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이 비자로 외부에서 일을 하고 돈 버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따라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오게 되면 그분들은 F2 비자를 받게 되죠. 교환학생이나 교환연구원, 방문연구원 등으로 미국에 잠깐 오는 분들은 J1 비자를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은 원하면 F1 비자를 받을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교환학생 갔을 때 J1 비자를 받았지만요. 그때 뭔지 몰라서 그냥 블로그에 누가 올려놓은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J1을 선택했었습니다. 아무튼 J1 비자는 미국에 잠깐 방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J1 비자 서포트 프로그램이 끝나면 본인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끝나고 2년 동안은 미국에서 잡을 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F1 비자와 마찬가지로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따라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오게 되면 그분들은 J2 비자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F1 비자는 학교의 외부 기관에서 일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어떻게 인턴을 하는 거냐고요? 해당 회사에서 학생에게 CPT 비자를 서포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의 경우 인턴십 서류 지원할 때 항상 비자 서포트가 필요하다에 체크를 해야 돼요. 인턴십에 합격하면 회사에서 이 학생의 CPT 비자를 서포트해주겠다는 서명이 있는 레터를 보내줍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해당 레터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 회사에 다시 요청하면 잘 작성해서 다시 보내줘요. 역시 회사는 일 처리가 학교보다 100배는 빠르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오전에 정보 빠진 게 있다고 문의했더니 금요일 저녁에 새로운 레터로 보내줬습니다. 같은 미국이 맞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 레터를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그럼 학교에서 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해당 레터를 확인하고 제 성적 등등도 고려해 이 학생이 외부에서 인턴을 해도 괜찮다는 레터를 또 보내줍니다. 그 두 레터를 학교 국제학생 담당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서류 작업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제 I-20 비자가 새로 발급됩니다. 첫 페이지에는 기존 F1 비자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CPT 비자가 추가되죠. 짜잔! 이렇게 회사랑 기간까지 다 써있어요. 이렇게 회사들은 인턴에게 CPT 비자를 지원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OPT 비자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때 스템 전공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통 OPT 비자 지원이 1년이지만 스템은 2년이니까요. 근데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한국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OPT 비자가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하냐 얼마 전까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OPT 비자도 CPT와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회사에 합격을 해야 해당 회사가 OPT 비자를 서포트하겠다는 레터를 학교에 보내고 CPT 때와 마찬가지로 제 기존 I-20에 OPT 비자가 추가되어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못했으면 아무 회사도 제 OPT 비자 서포트해주겠다는 레터를 보낼 수 없으니 그냥 무비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6개월 정도만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템이든 아니든 어차피 졸업하고 빨리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건데 OPT가 1년인 거랑 2년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H-1B 비자 때문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워킹 비자인데요. CPT, OPT처럼 본인이 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전공에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흔히들 로또 비자라고 불러요. H-1 비자 시스템을 한국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짠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마존 본사에 합격했는데 H-1 비자가 떨어져서 한국 돌아왔다. 아이비리그 나와서 취업도 잘했는데 H-1 비자가 떨어져서 한국 돌아왔다 등등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던 저로서는 그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진짜더라고요. H-1B 비자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연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 많으니까 보통은 지원자가 그 수를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누굴 미국에 남게 할지 고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시험 성적이 높다 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똑같은 확률로 뽑기 기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100% 운이죠. 또 이건 들은 얘긴데요. H-1 비자에 합격했지만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본인 나라에 돌아가게 되는 등 H-1 비자가 필요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 경우 TO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패자부활전이 있는데 그 패자부활전은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들로만 한다네요. 아무튼 누구든 이 뽑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한국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H-1B 비자에서 떨어지더라도 스템 출신들은 OPT가 2년이니까 최소 합격한 미국 회사에서 졸업하고 2년은 일할 수 있는 거죠. 또 기간이 긴 만큼 2번 지원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교환학생일 때 J1, 현재 F1, 그리고 곧 있을 여름 인턴을 위한 CPT까지 총 3가지 비자를 겪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보았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나중에 졸업하고 OPT와 H-1 비자도 직접 겪게 되고 팁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